practice time.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생활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는 비교급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큰 이라고 얘기할 때 big 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큰 이라고 할 때는 bigger. 가장 큰 할 때는 the biggest 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간에 더 큰 요게 이제 비교급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그래서 보통 이쁜 하는데 더 이쁜, 더 똑똑한, 더 가벼운, 더 무거운 이런 식으로 더 빠른 네, 이렇게 더가 붙는 걸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보통은 er, or 이걸 붙여서 하고요. 좀 음절이 길어지거나 하는 단어에는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okay, here.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now at night. 이제 밤에 the lights of the city. 도시의 빛들은 seemed 뭐뭐인 듯했다. 뭐인 듯했냐면요. brighter and closer. 더 밝고 더 가까운 듯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보통 원래는 bright, 밝은 이라는 형용사였었는데 거기에다 or 붙여가지고 더 밝은 이렇게 된 거고요. close, 가까운. 근데 이로 끝나니까 그냥 r만 붙였네요. closer 해가지고 더 가까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 끝부분에 everyone and everything moved much faster now than before.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moved much faster now than before. 움직였대요. 훨씬 더 빨리.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대요. 자, 여기서도 fast, faster 해서 더 빨리 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much 라고 했을 때 여기는 much는 훨씬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더 빠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그래서 빠른 faster를 꾸며줄 때는 우리가 비교급을 꾸며주는 애들은 훨씬이란 뜻을 가진 게 much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앞글자만 따서 same F라고 이제 앞글자만 땄거든요. S는 still, A는 a lot, M은 much, E는 even, F는 far. 요 지금 5가지가 다 훨씬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급 애들만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훨씬 더 빠른 할 때 much faster 했는데요. 방금 언급했던 a lot faster, still faster, far faster, even faster 이라고 해도 다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보통 우리가 fast, 빠른이라고 할 때 아주 빠르다 해서 very fast 라든지 아주라는 뜻을 가진 게 또 quite, 상당히, pretty도 이쁜 이란 뜻 말고도 꽤 상당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pretty fast, very fast, quite fas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애들은 이 faster를 꾸며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faster를 꾸며줄 수 있는 거,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same F에서 네, still, a lot, much, even, far 요 애들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뒤로 가면 네, 여기서도 more houses, 그래서 more, 더 많은, 보통은 many나 much의 비교급이고요. big, bigger 할 때 더 큰 집들이 된 거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보면은요. People were moving faster and faster 해서 faster and faster 요거는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더 빠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은
점점 더 뭐뭐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점점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hot 더운 건데 아주 더워요 할 때는 very hot, pretty hot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할 때는 hotter, hotter, hotter than last year.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훨씬 더 더워요 할 때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5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a lot hotter, much hotter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할 때는 hotter and hotter. It's getting hotter and hotter.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뒤로 가다 보면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할 때는 또 as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오거든요. as는 뭐뭐만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나오는 문장은 This house is as good as ever 이라고 나왔는데 보통은 뭐뭐만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as good as ever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렇게 as ever 이렇게 쓸 때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is as good as ever 여전히 좋아요. 변함없이 좋아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이쁘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 are as beautiful as ever.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여전히 이쁘구나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책에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비교급 보통 이제 그렇게 뭉탱이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더 비교급 하면은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운동할수록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게 hard니까요. 더 열심히 하면 the harder you work out. 네가 더 열심히 운동할수록 살은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빠지는 거니까요. The more you lose we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면 한국말로 더 열심히 운동할수록 살은 더 많이 빠질 겁니다. 할 때는요. The harder you work out, the more you lose we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the older we get.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진다. The wiser we become.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갖고 있는 게 더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이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the more you have 더 많이 갖고 싶어진다. The more you want.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반대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랑 반대는 이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거니까 마음은 비울수록 더 평온해진다. 뭐 이런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 반대편으로 마음을 비울수록 The more you empty your mind. 마음은 비울수록 더 평온해진다. The more peaceful it becomes. 네, 그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practice time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oint of view. 네,
이 책을 읽고 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그 우리가 리틀 하우스가 집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아주 좋은 집으로 잘 있다가 그 시골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이랬을 때는 막 문짝도 떨어지고 창문도 깨지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시골로 옮겨지면서 그 수리하고 나서는 다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서 예전에 그런 아름다운 집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야지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 막 곰팡이도 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폐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집이나 또 다른 물건들이나 우리 손이 닿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게 녹슬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사용할 때, 그래야지 그 물건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가치를 빛낼 수 있듯이, 저는 그 물건처럼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또 더 넓게는 뭐 사회나 자연이나 같은 이치이지 않을까.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우리 애정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 유지가 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 자연도 다 망가지고 피폐해지듯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일단 우리 리틀 하우스는 그 시골에서 자기가 그냥 그 삶을 누리면서 정말 평화롭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작은 집이 누리던 자유를 빼앗게 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작은 집이 보잘것 없어지고 하찮아졌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나도 살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뭐 건물이 이제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진다고 했을 때 이득을 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가지고 있었던 걸 잃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집, 리틀 하우스 주변으로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단순하게 보자면 일단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내 집 앞에 도로가 깔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호재 아닌가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좋다고 그러고 있을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역 생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마트나 아니면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들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집값이 뛰겠는데.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The Little House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도덕적 의무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noblesse oblige 해가지고 예전에 귀족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갖는 그런 도덕적 의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가 이제 높은 뭐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제 경작을 해서 그거를 귀족들한테 바쳤어야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귀족들은 노동자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탈취나 뭐 도난이나 이렇게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도 가졌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한국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누가 잘 됐다, 누가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때는 그렇지 못한 언제나 그 사회에는 균형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게 있는 반면에는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라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서 생각난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제 맘대로 그냥 소신껏 얘기해도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들은 정말 빨리 퍼지는데 좋은 얘기는 그렇게 잘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메일 유업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예전에 한참 전에도 그 다큐멘터리인가 기사를 보고 알게 됐던 건데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은 뭐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분유를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를 소화를 잘 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정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일반 분유를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특수한 분유가 필요한데 그 분유를 생산하는 곳이 메일 유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건 어디서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특수 분유에 소비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일도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그 모든 분유 만드는 그 공장을 가동을 중지해서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다 소독을 하고 뭐 다 정리를 한 뒤에 특수 분유만 며칠 이렇게 가동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이윤을 목적으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특히 그런 분유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스스로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면서 우유를 하나를 마실 때도 내가 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회사의 우유를 한 번 더 사게 되고 나비 효과처럼 내가 하나 살 때는 5,000원 뭐 10,0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그렇게 사면은 그렇게 사는 게 이제 그 스마트 컨슈머 해서 내가 작은 소비를 보탠다면 큰 나비 효과로 계속 좋은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The Little House라는 책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갖게 될 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Goodbye.